지난해 6월 17일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은 윤석열 대통령의 삼청동 안가에 처음 초대됐습니다. 윤 대통령과 김용현 경호처장, 이진우 수방사령관, 여인형 방첩사령관, 강호필 지작사령관이 모여 소주와 맥주를 섞어 마셨습니다. 윤 대통령은 이때 현 정부의 비판적 입장을 보이는 민주당과 언론계, 노동계를 언급하며 시국이 걱정된다고 언급했습니다. 그러면서 특전사가 잘하고 있다며 곽 전 사령관을 추켜 세웠습니다. 곽 전 사령관은 아무리 중장급 사령관이라도 대통령 안가에서 하는 저녁 식사를 상상이나 했겠느냐고 진술했습니다. 국군의 날인 10월 1일, 윤 대통령은 이번엔 수방, 특전, 방첩 세 사령관을 아예 관저로 불렀습니다. 직접 준비한 김치찌개와 계란말이까지 내오며 정성을 보였습니다. 소맥이 오가는 이 자리에서 윤 대통령은 한동훈 대표와 MBC 등 방송계, 민주노총, 전교조, 부정선거 등을 부정적으로 언급했습니다. 식사가 끝나자 김용현 장관은 새 사령관을 따로 불러 군이 확보할 장소로 국회와 선관위, 민주당사를 지목했습니다. 내란 2달 전부터 병력 투입 장소와 함께 군사행동을 논의한 겁니다. 한 달 뒤인 11월 9일, 윤 대통령은 이들을 국방장관 공관에서 다시 만납니다. 이 자리에서 여인형 방첩사령관은 다시 국회, 선관위, 민주당사, 여론조사 꽃을 언급하며 방첩사 운용에 대해 얘기했습니다. 곽 전 사령관은 대통령과의 세 차례 소맥 회동을 설명하며 가스라이팅을 당한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예상 밖의 뒤늦은 중장 진급에 이어 대통령과의 저녁 자리와 격려가 이어지면서 명령을 거부할 수 없게 됐다는 겁니다. 김용현 장관은 내란을 주도했던 수방사, 특전사, 방첩사는 한 몸이라고 평소 강조했다고 합니다. 곽 전 사령관은 계엄은 특전사 등 병력이 철수해서 해제된 것이지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을 해제하려고 했던 것은 아니라고 검찰에 진술했습니다. MBC 뉴스 조희영입니다. 지난 3월 말에서 4월 초 무렵 서울 삼청동 안가에 윤석열 대통령과 당시 김용현 경호처장, 신원식 국방장관, 조태용 국가정보원장, 여인형 국군 방첩사령관이 모였습니다. 윤 대통령은 시국이 걱정된다며 비상대권을 통해 헤쳐나가는 것밖엔 방법이 없다고 말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비상대권은 국가 비상사태에 대통령이 특별한 비상조치를 취할 수 있는 권한을 뜻하는데 검찰은 이 발언이 첫 비상계엄 모의였던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5월에서 6월경 다시 안가에서 김용현, 여인형 등 비상계엄 핵심들과 만나 또 비상대권이나 비상조치가 아니면 나라를 정상화할 방법이 없냐고 말합니다. 8월 들어 발언은 점점 구체적이 돼갑니다. 관저에서 또 계엄 핵심들에게 정치인과 민주노총 관계자들을 언급하며 비상조치권을 사용해 이 사람들에 대해 조치를 해야 한다고 언급한 겁니다. 김용현 경호처장이 국방장관으로 옮긴 뒤 10월 1일 국군의 날엔 관저에서 계엄에 참여한 주요 사령관들까지 함께 모여 언론, 방송계, 노동계의 좌익 세력을 얘기하며 다시 비상대권 얘기를 나눴습니다. 검찰은 11월부터 비상계엄의 실질적인 준비가 진행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11월 9일 특별한 방법, 11월 24일 국회의 폐악질에 대한 특단의 대책을 언급한 윤 대통령은 김용현 장관이 계엄 선포문 작성 등 실무 준비를 마쳐갈 무렵인 11월 30일 헌법상 비상조치권, 비상대권을 써야 이 난국을 해결할 수 있다고 강조합니다. 12월 1일 비상계엄 선포 이틀 전 윤 대통령은 만약 비상계엄을 하게 되면 병력 동원은 어떻게 할 수 있는 건지, 계엄을 하게 되면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챙겼습니다. 김 전 장관이 준비한 계엄 1호 포고령에선 야간 통행금지 부분만 삭제시켰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핵심 공범들이 8달 동안 여러 차례 내란에 대해 언급하고 논의했다는 게 검찰이 내린 1차 결론입니다. MBC 뉴스 신수아입니다. 12.12 군사반란의 중심에는 전두환을 우두머리로 한 군사조직 하나회가 있었습니다. 군과 국가 이전에 전두환이가 최고의 보스야. 쉽게 말하면 마약단이나 범죄 집단은 마피아 같은 조직으로 만들어버려. 12.3 내란 사태 세력은 충암파와 용현파로 뭉쳤습니다. 내란 우두머리 피의자 윤석열 대통령과 김용현 당시 국방장관, 행동대장으로 지목된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은 모두 충암고 선후배입니다. 국회에 무장군인을 난입시킨 곽종근 특수전 사령관과 이진우 수도방위 사령관은 김용현 장관 육사 후배들이었습니다.
김 장관은 개엄 6개월 전 삼청동 안가에서 윤 대통령에게 이들을 대통령께 충성을 다하는 장군이라고 소개했습니다. 전두환에게 비뚤어진 충성을 맹세한 하나회와 닮았습니다. 김용현 전 장관은 불명예 전역한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도 끌어들여 별도의 수사조직 구성도 맡겼습니다. 유연 미흡한 계엄 선포와 국회 혹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난입에 중요 임무 종사자로서 지휘 계통에 있었다는 것은 그야말로 군의 정치적 중립성을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헌법 제5조 2항은 군의 정치적 중립성을 강조합니다. 1987년 민주화 이후 새로 명시됐습니다. 평등권, 자유권 같은 다른 국민 기본권보다 이 조항을 앞에 둔 건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다. 박정희, 전두환 두 차례 군사 쿠데타를 겪은 뒤 헌정 중단을 다시는 되풀이하지 않겠다는 다짐인 겁니다. 군 통수권자로서의 대통령이 자신의 권력을 더욱 강화하기 위해서 군을 이용한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당연히 1차적으로 대통령에게 책임이 있고 김용현, 박안수, 여인영, 곽종근, 이진우, 문상호, 노상원, 윤 대통령 수하들은 모두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하지만 윤 대통령은 단 한 차례 조사도 받지 않았습니다. MBC 뉴스 구민지입니다.